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대학 입시 준비를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UA 교육평가연구소의 이만기 소장님 모시고 스튜디오 S 특집 언택트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도움이 좀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 도움이 되신다면 도움이 되시면 동그라미를 크게 굉장히 지금 한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하트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대학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의 고민과 혹은 실제 대학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받아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요? 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우리 스튜디오 S 시청자 여러분, 직접 고민을 듣고 우리 이만기 소장님과 함께 그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화상 인터뷰를 해볼게요. 제가 먼저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을 불러볼 텐데, 네, 고예빈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중2에 재학 중인 고예빈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15살이네요. 너무 귀엽다. 네, 그래가지고 입시 준비의 고민을 벌써 보내주셨던데 혹시 무엇이 가장 큰 고민인가요? 술실에서 이제 비교과를 많이 폐지를 했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굳이 준비하면서 대학 입시를 해야 될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대학 입시에서 아까 이제 소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비교과 부분들이 빠진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서 그 이제 학교에서 해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 비교과 활동들을 해도 좋은 점이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예빈 학생. 시점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대학 갈 때 좋은 점이 없는가. 한 가지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점이 없는가. 대학 가는 데는 크게 나은 점이 없어요. 비교과 이제 폐지가 되니까. 웬만한 비교과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왜냐면 동아리 활동도 여러분들은 공식 동아리, 자율 동아리 많이 했잖아요. 했었죠. 네. 자율 동아리 일체 대학에 반영이 안 돼요. 수상 경력, 상 받은 거 대학에 반영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경시대에 나갈 필요도 없고. 내신과 세부 능력 특기. 그렇죠. 네, 그것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세특만 열심히 하면 돼요. 비교과 봉사활동도 교회 봉사는 인정하지 않아요. 독서활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이 바뀌네요. 독서 활동도 안 들어가요? 네, 독서는 안 들어가요. 어이구. 서울대 4번에서도 혹시 독서 서울대 4번에서 자기소개서에 집어넣으니까 상관없고. 그럼 뭐가 들어가? 아까 말했던 이제 내신이랑 정말 딱 그 능력 혹시 자체로만 세특에 독서를 넣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세특에 또 됩니까? 제가 썼습니다. 머리 좋은 고등학교는 세특이나 진로활동이나 이런 데다 독서활동을 넣어서 커버를 하죠. 네,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니까 독서 안 된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방법이 있어요. 네, 좀 더 세특에 많은 걸 녹여내야겠네.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비교과 네. 부분들이 폐지되다 보니까 이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내신을 잘 따르는 건 기본으로 놓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다가 아까 똑같아요. 어떤 단원을 배우면서 이 책을 읽고 어떻게 발전했는가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안 해주셨던 게 입시의 관점과 이제 인생의 관점이 있는데 인생의 관점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다양한 경험이 좋죠. 해본 애와 안 해본 애는 거의 다르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해봐야 되거든요. 대학 갈 때는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희가 대학 간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반고 출신이어서 그런지 딱 입학했을 당시에는 훨씬 저보다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한 친구들과 격차가 좀 느껴지긴 했거든요. 많더라고요. 그게 학교를 다니면서 채워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대학에 오고 나서 오히려 특목고를 갔으면 좋았겠구나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가는 데는 요즘 같은 시절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입시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줄 영향까지 지금 고민할 여유가 있다. 그런 수험생 분들만 진학을 고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현명한 판단 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예빈 학생.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다음 고민 사례는 제가 만나보도록 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수민 학생 만나볼게요. 네, 저는 중학교 3학년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랑 밀접한 나이에 있는데 고등학교 가서 편편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려면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이제
비교과가 폐지되니까 내신이 많이 중요해질 것 같은데 내신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네, 이만기 소장님. 딱 고등학교 가기 직전에 있는 현 중3들의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이 나이 때 학생들이 고민이 큰 것 같은데요. 입시를 준비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방송이나 언론에서 얘기할 때하고 오늘 얘기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이것도 방송이긴 하지만 오피셜하게 얘기하는 거하고 내피셜하게 얘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예. 오늘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3 학생 입장에서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국영수로 빡세게 돌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국영수가 탄탄하면 어떤 제도가 바뀌어도 문제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수학, 국어, 영어 순인데 그렇게만 공부해주면 돼요. 이것저것 중3 때문에 전략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수학 기초 다지고 국어 문법 열심히 해서 영어 단어 외우 이 공부만 잘 돼 있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뭐 이것저것 만드니까 이런 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다 필요 없다. 국영수가 최고다. 공부 잘하는 게 최고다. 이것은 네. 약간 기본값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오늘 또 강의 주제가 뭐 달라진 입시제도 이런 거임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요점은 크게 흔들릴 것이 그쵸. 없다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경제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죠? 남북관계가 흔들려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뭐가 올라가요, 가격이? 생필품이 올라가죠. 아니, 기름값?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가 급상승하는 게 있어요. 집값이 금? 올라가요. 아, 집값? 최저임금? 금값? 그렇죠. 금값이 올라요. 아, 금값이 올라가죠. 금값과 기축통화인 달러값이 올라잖아요. 안정자산들. 네. 입시에서는 국영수가 달러와 금이 국영수예요. 가지고 있으면 자산도 되고. 어떤 제도의 변화가 있어도 음. 국영수가 탄탄하면 걱정이 없어요. 사실 지금이 입시제도의 변화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은 입시를 준비하는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상황이 불리해지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 자산을 탄탄히 다져 놓으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아까 수민 학생이 질문해 주셨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내신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광범위한 질문이긴 내신 하네요. 시험은 네. 이런 거죠. 결국 이제 수능 시험을 6번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중간기말이 하나하나가 다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교사들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내 수업을 잘 들은 아이가 성적 잘 나오기를 바라요. 그렇죠. 네, 그건 결국은 선생님들 마음. 수업 시간에 가르친 내용을 내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잘 들으면 내신 공부는 자동으로 돼요. 저는 뭘 권장하고 싶냐면 교사들이 들으면 기분이 무지하게 나쁘시겠지만 저는 수업을 녹음하기를 바랍니다. 녹음을 해서 여러 번 들으면 공부가 자동으로 돼요. 특히 탐구 과목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걸 알면 기분 나빠하시죠. 근데 저는 교사를 할 때 권장을 해요. 녹음해라. 필요하면. 한 번 더 들어라. 전 국어선생 출신인데 그런 거 따져보면 출제자가 우리 교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능은 누가 내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누가 내는지 알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이런 거죠. 교무실에 가면 A4용지에 붙어요. 문제 출제 중 학생 출입 금지. 맞아요. 요거 붙어 있는 기간이 되면 교사들에게 질문 공세를 퍼붓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질문을 하면 진짜 중요해요. 시험에 출제한 거는 뭔가 설명을 길게 해주려고 하거나 아예 말을 자르려고 하는 교사들의 본성이 있어요. 이상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길게 하면 이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서는 남의 책. 교사가 2명일 때 A반, B반이면 B반 책을 내가 갖다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 선생님이 다르니까. 필기가 달라질 다르죠. 수밖에 없고. 어떤 걸 그리고- 강조하시는지 그리고 다르니까. 교사들 마음은 아니라고 부인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가르치는 반 애들이 조금 성적이 높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괜시리. 선생님들도 사람이니까 그런 그죠. 본성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하나 교사들하고의 관계가 좋아야지 내신이 잘 나와요. 사이가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된 표현으로 내 수업 시간에 자는 놈이 수행평가 잘해가지고 낸다 그래서 점수 잘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아, 예. 정말 핵심만 잘 완전. 설명해주고 네, 계신데요. 또 선생님을 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네. 뭐 오피셜이라고 봐도
근데 이게 진짜 나는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성적 잘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성적 잘 나올 때는 항상 공통점이 선생님들을 너무너무 괴롭혔던, 잘 안 나올 때는 막 귀찮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그냥 앉아있자 이랬는데 성적 잘 나올 때는 항상 쉬는 시간마다 교무실을 좀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괴롭히는 게 내신 성적 따는 데는 그만한 팁이 없지 않을까. 이게 말 그대로 선생님들을 괴롭혀야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무실에 찾아가는 게 껄끄럽고 괜히 말 걸기 죄송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열심히 질문을 하다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학생을 안 예뻐하시기 오히려 힘들거든요. 맞죠, 소장님? 갈 때 이제 초콜릿 같은 것도 좀 챙겨가고. 걸리지 않나요? 아니, 초콜릿 정도는 되지 않아? 그거는 사실은 김영란법 위반은 아닌데 교사를 해보면 나한테 먹을 걸 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지 몰라요. 모르지만 명찰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구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제가 틀렸어요. 틀렸는데 와서 항의를 할 때 어떤 놈은 주머니에 손 넣고 선생님 이거 왜 틀렸어요? 우리 학원 선생님이 그런데 이 문제 맞다는데요. 이렇게 절대 해서는 안 돼, 교사를. 어떤 애는 와서 눈물 흘리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교사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그럼 저수영 1점이라도 상관이니까 1점이라도 올려주시나요? 0.5점 얼마나 중요한데요. 올려주는 건 불법이잖아요. 근데 한 번은 본단 말이에요. 얘는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 그러면 예를 들면 정답의 범위가 애매할 때는 걔를 비롯해서 모든 그렇게 쓴 애들을 맞게 할 수도 있어요. 정답 범위를 넓히고 좁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신 잘 나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예의 바른 학생이 되면 내신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수업 시간에 틀릴까 말까 걱정하지 말고 항상 손들어서 질문하기, 답변하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저놈은 내 수업을 듣는다는 얘기니까. 특히 요즘은 애들이 반 이상이 자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만으로도 내신 잘 나오는 비결이에요. 맞아, 근데 진짜 깨어있는 애들이 내신에서 잘 받아요. 진짜 3년 동안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민 학생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중3이니까 다른 걱정 말고 국영수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는 데 집중을 하시고 고등학교에 가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좋은 학생이 되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까에 대한 문제로는 일단 좋은 학생이 되기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되어라. 더 격하게 해봐. 격하게 보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게 선생님께서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면 열심히 수업 듣고 내가 오늘 할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렇게 성실한 좋은 자세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것 같습니다. 잘 될 거예요. 힘내시고요. 수민 학생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른 고민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진 학생 계신가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신윤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창 입시 준비에 바빠질 시기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그래서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일까요? 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내대회가 많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데 그래서 1학기 때 상장이 없어서 이게 입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내 활동이 엄청 적어졌잖아요. 이제 학교를 아무래도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되게 많은 학생들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만기 소장님 어떤 답변이 있을까요? 코로나가 여기만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왔죠.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알아서 이 친구가 대학 갈 때는 1학년 1학기를 잘 안 볼 거고요. 요 시기에 했던 건 잘 안 볼 거예요. 아무래도 염려하지 말고 참작을 할 것이다. 그거 염려할 시간에 그냥 영어 단어 외우는 게 국영수. 그러니까 이제 수상 목록에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때 코로나19 사태가 있었지. 나만 고통이 아니니까 다 똑같은 거죠. 대학이 알아서 할 거예요. 염려하지 마. 특히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온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된 학교이기 때문에 거의 퀄리티가 높은 전형을 하고 있어서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저희 스튜디오에서 오픈 채팅에서도 많이들 이런 걱정을 하세요.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드리는 답변이 있어요. 내 손을 떠난 건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우리 손으로 할 수 없는 거는 걱정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소장님 말씀처럼 내 손에 잡히는 국영수, 영어 단어
많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코로나19가 이제 나한테만 있는 불이익이라던가 사건이라던가 뭐 현상이 아니니까 막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거라서 사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저희 학교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고민 주신 분은 학부모님이십니다. 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계십니까? 어머님 안녕하세요. 몇 학년 학부모신지 짧게 성함하고 같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고에 있고 그 초6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이주현입니다. 아, 예, 어머님 반갑습니다. 초6, 또 쌍둥이를 두셔서 두 명이 같이 이제 입시 준비를 하느라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고민이세요? 저희는 지금 아이들이 솔직히 조금 욕심이 있는 편이라 특목을 원래는 가고 싶어서 특목을 많이 보내는 중학교로 배정을 받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래서 특목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치열한 일반고를 가는 것보다는 조금 치열함이 덜한 일반고를 가는 게 나은지 그런 점이랑, 그리고 지금 학종도 비중이 되게 축소되는 이 시점에서 수능에 더 비중을 둬야 하는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이제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서 뭐 중학교 지금 선택을 해놨는데 이것을 물려야 되는가가 첫 번째 질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반고를 보낸다면 치열한 곳에 보낼까 좀 덜 치열한 곳에 보낼까 내신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럼 그게 아니라면 또 수능에 비중을 둬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께서 하시는 질문이고, 네, 소장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은 일반고로 완전히 바뀌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특목고나 전사고의 마지막 학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사실 하나, 아까 제가 일반고 이해찬론자라고 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애가 지금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애가 원하는 건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안 들어주면 평생 원망이에요. 네. 그때 엄마가 나 상상고 못 가게 해서 내 인생이 꼬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애가 원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전사고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사고도 전사고가 있고 광사고가 있는데, 광역자사고는 사실은 가도 메리트가 별로 없지만 민족사관고등학교, 용인외대 부속고등학교, 그다음에 전주 상산고등학교, 이런 그 전사고들이 있잖아요. 전사고는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가도 괜찮아요. 갈 수만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반고에 가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분위기 안 좋고 썰렁하지만 내신 잘 받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진짜 그냥 우리가 패를 버릴 때는 확 버려야지 망설이고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안 좋은 일반고에 가서 귀 막고 눈 막고 공부해서 1등 하는 게 어머니 지금 웃고 계세요. 확실하게 1등을. 네. 그러니까 일반고에 가는 이유가 내신 잘 받으려고 가는 거니까 다른 거는 전부 다 X입니다. 쌍둥이가 나란히 1, 2등을 하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문과 1등, 이과 1등에서 예, 지금 받아서. 지금으로 가면 제일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수능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수능에 치중해야 될까? 전사고에 보내면 수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전사고도 학교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수능형 고등학교가 있고 학종형 고등학교가 있어요. 전주 상산고등학교는 수능형 고등학교예요. 서울의 하나고등학교는 학종형 고등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좋은 대학을 간다는 얘기는 결국 의과 지망생은 아니죠. 네, 어머님, 의대 지망생은 아니라고 하시네요. 네. 그럼 뭐 아무 전사고나 가셔도 돼요. 일단 아이가 원한다고 하니까 욕심이. 네네. 전사고에 가면 내신이 불리할 걸 각오하고 가지만 분위기 좋고 교사질 우수하고 노하우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할 거는 올해 고3부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학교 이름을 가려요. 그러니까 얘가 어느 학교인지를 몰라요. 상산고인지 북일고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전사고는 티가 나요. 그래서 제가 전사고는 갈만하다 그 얘기입니다. 과목명이나 이제 이런 활동들에서 좀. 상상에서도 교육 티가 과정을 날 수도 보면 있고. 얘는 전사고네. 금방 나와. 저 궁금한 게 아까 의대 지망인지 아닌지 물어보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의대에 유리한 전사고가 따로 있나요? 지역인지에 관한 법이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
의대가 1년에 400명씩 늘거든요. 여기서 300명은 지방고등학교를 뽑게 돼 있어요. 진짜? 그러면은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가면 내가 바뀐 거예요. 지방고등학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친구라고 하니까 의대 생각을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해당이 되는 학년인 거죠. 올해부터 올해부터 내년부터 네. 적용이니까 네. 해당이 되죠. 내년부터 적용이니까 해당이 되죠. 이미 제도가 자리 물론 잡은 후에 그 안에 취직하는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입시라는 게 정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네. 어머님,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도 오늘 처음 하는 사실들이 꽤 있습니다. 뭐 전사고, 광사고 이야기도 그렇고 뭐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도 그렇고 수능형, 학종형 이것도 저는 좀 오늘 새롭게 들은 이야기들인 것 같고 아무쪼록 어머님께서 지금 충분한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아이가 초6이라고 하니까 네, 몇 년 남았죠 그러면? 7년 남았네요? 5년 아닌가요? 5년. 5년,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가기까지 6년이죠. 6년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숫자 계산이 잘 안 되는데 나중에 꼭 쌍둥이 분께서 나란히 1등, 2등을 다투는 그런 그림을 좀 꼭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어머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그럼 마무리를 이제 해볼까요? 네. 저희가 거진 2시간 동안 저희 스튜디오에서 멘토들이 그리고 우리 이만기 소장님과 함께 준비한 언택트 입시 설명회 함께 하셨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제일 이제 입시를 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네. 소장님 다음으로 오래됐을 건데 네. 네, 사실 매년 많은 게 바뀌어 왔잖아요. 한국사 필수, 영어 절대평가, 네, 앞으로 이제 선택 과목제, 그리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고교 블라인드나 고교 학점제까지 맞아요. 앞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선택의 기로에 너무 많이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 때까지만 해도 뭐 어느 거 필수, 뭐 나머진 선택 이런 게 확 정해져 있어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됐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갈수록 이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을 해주지만 한편으로 이게 처음부터 고르는 것부터 고민인 그런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좀 오늘 설명회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소장님 통해서 저도 몰랐던 많은 사실 알 수 있었고 학생들이 선택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유익했고요. 너무 유익했고요. 올해 지금 고등학교 2학년부터가 이제 선택의 기로가 많이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 멘토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때는 이제 공부만 잘하면 대학을 쉽게 갈 수 있었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공부 잘하는 게 최고긴 한데 지금은 약간 먼저 중학교 때부터 먼저 내가 어느 과를 가야겠다를 설정해두고 목표를 잡고 나가다 보면 오히려 대학 가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공부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내가 어디를 가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제 출발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입시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해나가시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을 잘 하고 밀고 나가는 학생이 결과적으로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일단 저는 입시를 준비할 때 이렇게 이름만 전해 들었던 이만기 소장님을 실제로 뵈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은 결국 입시는 하나의 전쟁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결국 올바른 무기를 준비를 하고 신체를 잘 단련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강한 나라에 속해 있는가, 얼마나 좋은 배를 타고 전쟁에 나가는가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기를 다지는 데 집중을 하면서 혼란스러운 코로나 시국에도 멘탈 잘 잡고 열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여기 4명 멘토 중에서는 막내다 보니까 되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입시 제도에 대해서. 근데 생각보다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변화도 너무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멘토들도 항상 여기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이제 항상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네, 기다려주셔서 좋겠고요. 뭐 고민 있으시면 네, 항상 함께 있다. 네, 항상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주신 이만기 소장님한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혹시 소장님께서 학생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시라고 하는 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나만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든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배도 다 그래 왔으니까 그냥 남들도 이렇게 살았거니 하시고 그냥 하루하루를 잘 지내면 되는 것이 난 수험생이니까 무슨 벼슬을 얻은 것처럼 어려워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고통을 겪어내지 못하면 잘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오늘 와서 이 랜선을 통한 언택트 설명회를 해서 새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 많이 배워가고 또 우리 네 분 친구들에게 좋은 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 들고 또 두 분은 방송을 하려고 연습을 하는 분들인가 봐요. 그죠? 장래 꿈이. 어떻게 하셨어요? 칭찬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주 그 훌륭한 방송인이 되시고 한 분은 훌륭한 건축가도 되시고 환경 전문가가 되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희 진로가 정해졌습니다. 환경 전문가 돼야겠다. 건축가 해야겠다. 아유, 네, 오늘 소장님 정말 말씀 감사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